그런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고 콧대를 높이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한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, 에이트 성형외과 주호영 원장입니다. 무보형물 코 성형이란 정말 말 그대로 보형물을 쓰지 않고 하는 코 성형을 말하고요. 여기서 말하는 보형물은 보통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실리콘 보형물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고, 실리콘 보형물을 쓰지 않고 본인의 연골이나 진피 또는 인조진피 등을 사용해서 예쁜 코를, 멋진 코를 만들어주는 걸 무보형물 코 성형이라고 합니다. 내가 무보형물 코 성형이 가능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당연히 이제 병원에 내원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, 이제 환자분들이 집에서 가장 편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옆모습의 사진을 찍어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옆모습의 사진을 찍었을 때 내가 여기가 너무 낮아서 옆모습을 찍었는데 내 눈동자만 이렇게 보이고 콧대가 아예 안 보이네? 그런 정도면 사실 무보형물은 정말 쉽지 않은 초이스가 될 거고요. 오히려 반대로 너무 좋겠네 라는 분들은 옆모습을 찍었을 때 콧대가 꽤나 높고 오히려 여기 매부리가 좀 보이고 옆에서 봤을 때 여기는 높은데 코끝은 살짝 오히려 떨어져 있는 이런 분들은 내가 손가락 끝 혹은 면봉 또는 어떤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코끝만 이렇게 살짝 높여줬더니 라인이 너무 예쁘졌네? 그런 분들은 사실 무보형물 코 수술에 가장 적합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여기가 정말 낮은 분들은 무보형물은 웬만하면 고려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후보군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실리콘 보형물은 보통 이제 이 정도 부위, 가장 들어가 있는 부위보다 살짝 위에서 코끝 직전까지, 혹은 어떤 경우에는 코끝까지,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코 기둥까지 이렇게 L자로 된 실리콘을 썼습니다만 요즘은 L자 실리콘은 사실 거의 안 쓰는 추세고요. 콧대에 실리콘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실리콘이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안전합니다. 너무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수많은 성형외과 병원에서 다 보형물을 이용한 코 수술을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. 논문에 따라서 조금 수치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실리콘 보형물로 인한 감염 자체는 한 1% 내외라고 보고 있어요. 물론 이제 그 100명 중 1명이 내가 되면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실리콘 감염 자체도요, 초기에 좀 잡아주면은 사실 큰 문제로 이어지진 않기 때문에 사실 실리콘 보형물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. 보형물을 이제 안 쓰면 그럼 당연히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보형물을 우리가 애초에 왜 쓰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우리가 코 수술한 이유가 뭔가 좀 더 멋있거나 좀 더 예쁘고 좀 더 입체적인 코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코 수술을 하잖아요. 우리가 흔히 보는 연예인분들이나 그런 분들의 미용적으로 봤을 때 이상적인 코 모양이 사실 안타깝게도 한국인들, 동양인들이 평균적으로 갖고 있는 코의 모양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. 그런 코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여기 콧대를 높여야 되는데 그 콧대를 높이는 데 있어서 사실 실리콘 보형물보다 더 나은 옵션이 없기 때문에,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형물을 쓰는 거고요. 그 아쉬운 부분을 채워주는데 실리콘이 가져다주는 되게 안정적인 결과와 그리고 또 안전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보형물을 쓰는 거에 있어서 사실 크게 부담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으시고, 실리콘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, 그렇다고 무보형물이 무조건 좋다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, 어쨌든 다양한 요소들을 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뵙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진단이 제일 중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적합한 분들한테만, 그러니까 무보형물 코 성형을 했을 때 무보형물 코 성형의 장점만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진단이 되게 중요하고, 사실 무보형물 코 수술이 대부분의 경우 그냥 보형물 코 성형보다 좀 어려워요. 우리가 그 부분만 딱 실리콘 보형물로 딱 채워주면 될 거를 무보형물 코 수술은 탄탄한 그런 보형물 없이 언젠가는 요만큼 50% 60% 흡수될 조직으로 매끄럽게 이어준다는 게 사실 어느 정도의 경험과 어떤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. 그 진단 과정과 그 경험 노하우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. 매부리가 심한 경우에 약간 무보형물을 하면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약간 반대로 무보형물 성형의 한계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. 그건 왜 그러냐면 매부리가 정말 심한 경우, 매부리가 정말 심하고 예를 들어 피부가 굉장히 얇은 분이에요. 그래서 안에 있는 뼈와 연골의 어떤 윤곽이 되게 잘 드러나는 분들, 그런 경우에 흔히 예상하시는, 상상하시는 건 매부리를 완전히 정말
타이트하게 다 깎아내서 완전 직선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. 왜냐하면 위에서 봤을 때 코뼈가 있을 때 매부리가 심한 분의 코뼈는 이렇게까지 앞으로 나와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제거를 하고 싶은데 코뼈의 두께도 있겠죠. 근데 그 코뼈의 두께가 이렇게 예쁘게 아치를 형성하고 있는데 거기를 천장을 완전히 다 날려버리면 그냥 천장이 열려 있는 거죠. 그렇게 매부리를 그냥 다 깎겠다고 무작정 다 깎을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매부리가 조금은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요. 또 한편으로는 원장님 저는 매부리가 너무 컴플렉스라서 수술을 하는 건데 매부리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건 싫다. 완전 그냥 매끄러운 라인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모형물을 쓰는 걸 좀 권유를 할 수도 있겠죠. 매부리 깎는데 한계가 좀 있다는 걸 설명을 하고 난 보형물 막 감염, 구축 막 이런 거 너무 싫어요. 보형물 진짜 죽어도 쓰기 싫어요 하는 분들이 계시겠죠. 보형물 안 쓴다고 해서 여기를 뭐 그냥 냅두고 그냥 코끝만 수술하면 코 모양이 약간 여기는 낮고 코끝만 이렇게 높은 또 이상한 모양이 되겠죠. 그래서 여기를 뭔가 채워줘야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 채워주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연고를 좀 갈아서 그걸 또 진피로 감싸서 넣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엉덩이 쪽에 진피를 아예 사용해서 여기다가 진피를 자체를 넣어주는 방법도 있겠고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한계는 결과를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.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너무 어려워요. 그러니까 실리콘은 나중에 세월이 정말 많이 흐르면 실리콘이 뭐 이렇게 들어가 있던 게 살짝 이렇게 변하거나 그 정도의 위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크기, 절대적인 크기 자체가 작아지거나 뭐 커지거나 뭐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. 근데 본인의 조직, 어쨌든 진피든 연골이든 사용했을 때 흡수에 문제가 있단 말이죠. 부위별로 흡수율도 다르고 사람마다 흡수율이 달라요.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예를 들어 30% 흡수가 됐고 이 사람은 뭐 80%가 흡수가 됐고 이거는 예측을 절대 할 수가 없고 요 끝에는 뭐 더 많이 눌리는 부위이기 때문에 뭐 60%가 흡수가 될 수 있고 여기는 뭔가 코끝에 뭐 표정을 많이 짓는 분이라면 여기가 좀 더 많이 움직이니까 여기가 좀 더 많이 흡수가 될 수 있고 그런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고 콧대를 높이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한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보형물 코 성형이 무조건 더 좋은 것은 아니다. 다만 본인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조건들과 무보형물 코 수술을 많이 해보시고 특별한 어떤 노하우가 있으시고 그런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을 만난다면 더없이 좋은 수술이 되겠죠. 보형물로 인해 걱정되는 그런 부작용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다만 무보형물 코 수술을 함에 있어서는 이런 한계들도 있다는 것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자가 진단을 통해서 내가 무보형물 수술에 해당하는 후보일지를 거울을 보면서 여기도 좀 만져보시고 사진도 좀 찍어보시고 한 다음에 나는 콧대가 있는 편이니 무보형물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드신다면 무보형물 코 수술 관련된 상담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